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남이 겪는 고통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 있는 경제수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말이면 봉급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제수석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 자기 문제처럼 절절히 가슴에 와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경제가 나빠졌다. 근로시간 줄어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탄력 근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두 개 정책으로 허물어지게 우리 경제는 이미 매우 크고 구조도 성숙하다. 영향은 있었겠지만 작은 부분을 꺼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빴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 뿐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2019년 11월 11일 날 아주 최근이죠. 한겨레 21과 가진 이호성 경제수석의 문제인식입니다. 이호성 경제수석은 한마디 더 합니다. 현재 경기 하강은 단기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수석의 문제인식이 시중에서 작은 가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완전히 그냥 허물어질 때까지는 모를 수 있는 거죠. 또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고민하는 흔적은 별로 안 보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9월 16일자 발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 입에서 팍팍 나오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실물 경제는 상상 외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내수경제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7일 날 한국 경제는 빈 무덤으로 내몰린 자영업 제2금융권 대출 급증이라는 일면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 소매, 숙박, 음식점 업종에 2019년도 9월 말 현재 대출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23조 7,294억 원이 늘어났다. 전가폭이 12.1%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대출이 12.1%가 증가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 대부분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죠. 현재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220조 257억 원 정도 됩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빚이 12.1%가 증가했다는 거죠. 매출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몇십 프로 빠졌을 겁니다. 증가폭은 2018년도 3분기 말에 전년 대비 9.9%, 2019년 1분기 말에 전년 대비 11.4%, 2019년 3분기 말에 전년 대비 12.1%입니다. 3분기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종의 대출은 모두 6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 4조 3천억 정도가 은행권이 아니고 비은행권, 제2금융권으로 돈을 빌린 거죠. 비은행권 대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영업 대출이 대부분 빚을 갚기 위해서나 혹은 운전자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자영업 대출이 그렇게 12.1%나 증가됐다. 그러니까 수익이 줄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금으로 때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빚을 빌려서 계속 돌리는 거죠. 또한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8.7% 줄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가와 진단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에 공병호TV에서 실시한 지난 2년 6개월 살림살이가 악화됐습니까? 아니면 나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을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거의 경제 위기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 수치가 딱 일치하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을 빌려가지고 빚을 갚고 운전자금을 쓰고 있다.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부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확한 진단,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민간 부분의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자영업에 무더기 도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재정해서 다 먹여 살릴 수 있냐 이야기예요. 따라서 경제수석의 판단과 달리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유예하는 것, 이미 실시하고 있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 쇼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쇼가 아니고 경제 주체들에게 민간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 노선을 크게 전환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이 더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필요한데 감세 정책 대신에 계속해서 정부가 조세뿐만 아니라 준조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민간으로 빨아들이면은 민간은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까 돈을 더 쓸 수가 없는 거죠. 세금 정책도 큰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이번 정부가 할 수 있겠냐?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끌어당겨서 정부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쪽으로 가면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한국은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업자가 막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건데 어떻게 재정으로 실업급여부터 시작해가 그걸 다 해결하겠냐. 그럼 또다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더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악순환 구조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만은 민간 경제 주체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해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한 그런 시그널, 신호가 주어지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없으면 오래 가기가 힘들 것 같다. 12.1%라는 수치는 아주 큰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 실태조사, 살림살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지금 각 업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12.1%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